3교리교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6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5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경월 정묘일이 되겠고요. 일진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은,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가 같았죠. 태양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 다르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뜰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대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 5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 동궁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했고요. 등촉지화라고 했습니다. 촛불, 전기불, 모닥불 같은 개념이고요.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로서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정화는 인위적인 불과 같다라고 해서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모닥불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어서 계속 정화의 정화가 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전기불은 전기가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도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병화하고 정화는 같은 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해 줄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사주가 조열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수를 얻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거는 이제 병화하고 정화하고 같은 화이기 때문에 거의 공통적인 것이지만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화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자, 5월 12달 중에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기 때문에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정화일간이 굉장히 신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정화는 아무리 4월, 5월에 태어나서 왕하다 하더라도 사주에 간목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정화가 신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을 얻어서 정화를 보강하고 그 다음에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어떻게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5월의 정화 또한 양수인 임수, 정화 입장에서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임수를 얻어서 정화를 보강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개수는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병화는 임수 개수를 같이 써서 관사론잡을 꺼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정화는 등촉지화이기 때문에 개수를 쓰는 것은 굉장히 꺼리는 바가 된다. 매우 신중하게 개수는 써야 된다. 마치 부자와 같은 그러한 약초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쓰면 좋지만은 잘못 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부자죠. 그래서 개수는 될 수 있으면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 뭐 화토가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개수를 부득이 쓸 수 있지만은 웬만해서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임수가 매우 약하죠. 화가 너무 많게 되면 화다하면은 수는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해서 역시나 5월의 정화 또한 임수를 쓸 때 금을 얻어서, 특히 경금을 얻어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핵심이 되겠고 경금은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보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를 보는 어떤 도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서로 간에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8글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 명확한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격국도 모르겠고 용신도 모르겠다. 그건 내가 지식이 짧아서 모를 수 있지만 원국 자체가 너무 애매한 그런 원국도 있다는 얘기죠. 사주 구성이 51만 8,400가지 중에서 명확한 격국 용신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있는 반면 이 사주는 격국과 용신이 뭔지 모르겠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런 사주는 썩 좋은 사주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역시나 격국과 용신도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찾아보게 되는데,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씁니다. 음화가 될 것입니다. 음대 음의 관계, 화가 화를 봤으니 뭐가 됩니까? 비견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났는데 비견격이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음간이 월지가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 된다라고 공식 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월령을 득령했죠. 월령을 얻을 득자, 이렇게 득령하게 되면 신왕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왕사주는 대체적으로 관사를 치용하게 되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어떤 화라습니까? 등촉지화와 같다 그랬죠. 정화 5월에 태어나서 왕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는 사주 원국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오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병화가 있고요, 기토가 있고 정화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오중에 있는 천간으로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벽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님, 그러면 오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겁재격입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사주에 겁재격이라든가 비경격은 없습니다. 오중병화가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얘는 오중에 있는 병화는 용신이라든가 또는 격을 취향할 때 얘는 쓰지 않기 때문에 병화 투출되어
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걸록격의 신왕사주에 매우 조열한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읽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왕화의 기운을 기토가 설하는 설기순세의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5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간목 한 점 정도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점까지 생각하면서 일단 사주가 너무 조열하고요. 정화도 병화와 마찬가지로 왕하면 정화의 빛을 수보 양광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으니 임수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자, 정화가 임수를 쓸 때 이렇게 임수가 일간 옆에 딱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좀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자꾸 이렇게 붙어 있으면 서로 탐합하게 되니까 용신하고 일간하고 묶여버려서 정화는 정화 나름대로 일을 안 하고 임수는 일수의 일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만약에 천간으로 임수가 없을 때는 지지를 해수라든가 지지를 신금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좀 바람직하다. 물론 이렇게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을 때 이렇게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수가 여기에 있거나, 그래서 일단은 임수를 취용할 때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임수가 보다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임수를 얻게 되면은 임수는 정화를 보강하고, 더하여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뭘 할 수 있다? 조절시켜 줄 수 있다, 조후할 수 있다. 역시나 5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재성인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임수를 보좌해 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어저께 일간이 병화했을 때는 임수로서 보강하고 개수로서 조구한다라고 했지만은, 정화 같은 경우는 개수 보는 것은 조금은 매우 신중하게 써야지 그냥 무턱대고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임수를 취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일지 먼저 보도록 하죠. 묘목을 얻었습니다. 정묘일주. 어떤 분들이 이제 나체도화라고 해서 만족해 보는 경우도 있지만, 뭐 도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하고 바람 피우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이런 단편적인 것에 너무 꽂히지 마시기 바라고요. 연간의 간목 인성을 얻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에 정화를 하더라도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거, 이것 자체는 나쁘다라고 볼 수 없지만, 역시나 화왕절에 수기가 부족하면 목분비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경금 재성을 월간에서 얻었는데, 이 경금은 재성으로서 수가 있어주면 금생수하고 그 수가 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나, 수가 없으면 역시나 화왕금용, 금은 녹아버리고 목은 불에 타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필요한데, 수는 없지만은 연지에서 이렇게 진토라고 하는 뭘 얻었습니까?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를 얻었기 때문에 화가 왕하더라도 왕화의 기운을 습토인 진토가 설에서 경금을 생하고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주까지만 봤을 때 핵심적인 요소는 뭐가 됩니까? 진토가 됐죠. 만약 수가 있었으면 수가 용신이 됐겠지만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생지에서는 수를 봐서 조금 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하고 정화를 보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 좌월에 뜨거울 때 진토 하나 가지고 좀 부족했었는데 자수를 얻어서 조후는 가능합니다. 이거 좌우충 될까요? 안 될까요? 좌우충 이거 되지 않습니다. 경금 2개가 있어서 뭐 수를 생해주는 구조,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신해시도 나쁘지 않겠죠. 신해시. 물론 요 해묘한 목이 된다 하더라도 해수 전체가 수 자체가 없어지고 목으로 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중의 임수를 조금이라도 쓸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자시보다는 신해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는 아니지만 역시나 진토와 마찬가지로 습토를 본 점은 나쁘지 않습니다. 신금이 뭐 수가 없어 수를 생해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신축시 습토를 얻은 건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면 경자시, 신해시, 신축시
시 중에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당연히 경자시, 신해시가 조금 더 나은 점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임인시 또는 계묘시가 되는 경우에는 자,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임수의 뿌리가 너무 약하죠. 진중개수 하나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고 경금이 생겨주는 구조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 옆에 임수를 취용하는 경우, 이 정화 옆에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서로 탐합하느라고 그 임수의 공력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습도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간목도 얻었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기가 좀 필요한 구조가 되는 거니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단점, 금수운으로 갈 때 개유대운 때 묘유충 되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술대운 때 진술충 되는 것 요거 조심해야 된다. 물론 이제 개유대운 때 뭐 진유합금에서 묘유충이 좀 해소될 수는 있겠지만은 세운에 따라서 다시 묘유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뭐 여자로 태어나면 안 좋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은 수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습도 2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가 없어서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냥 이후 세운 때는 뭐 금수운 갔을 때는 그럭저럭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다홍침을하고 좀 더 나은 생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죠. 자, 을사시, 병호시, 정미시 모두 수기가 부족하다 보니 여명으로 태어나면 총료운이 이건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을사, 병호, 정미시 같은 경우에는 여자보다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무토, 그래서 이 상관이죠. 상관. 뭐 이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수가 필요한데 상관부터 투출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금을 얻었기 때문에 이건 신중에 있는 임수를 취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이 낫지 않을까. 신중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자로 태어났다 상관을 갖고 있다. 성격이 좀 나름대로 좀 강한 기가 센 여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고 기유신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결단코 오늘은 절대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생시가 또 하나 가 있다면 바로 이 기유시가 된다라고 하는 점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